아, 힘들어. 아니 까로님 여기 오실 때마다 되게 피로한 것 같아요. 일과를 끝내고 오는 거니까. 지칠만 하네요. 네, 지금 마탱에 가서 존마탱이에요, 존마탱. 아 근데 이 상황에서 컨텐츠 찍는 게 말이 되십니까? 네. 어깨에 관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어깨 외에 뭐 무릎, 허리, 뭐 저는 거의 병원에 거의 게시판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병원. 아, 근데 저는 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까로님 실물 존잘이셔서 심장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는 심장 전문의에게 알아서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장에 다쳤을 때 심장 전문의에게. 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역시나 어깨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어깨 탈골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어깨 탈골 이후에 후면 가동성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어깨 탈골할 때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앞쪽에서 잡아당겼기 때문에 흘러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앞쪽으로 잡아당긴 걸 그대로 두고 뒤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계속 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쪽에 대해서 근육 상태를 개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면 운동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빠져있는데 제끼면 더 빠지는 거죠.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후면 가동이 안 나오니까 앞을 풀어야 됩니다. 앞을. 그리고 이제 어깨 돌릴 때마다 딱딱딱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질문을 많이 해요.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광배 이런 게 쫙 당기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상태에 팔을 들어요. 그럼 어깨가 당연히 부닥치겠죠. 혹은 상부 승모의 과도기 수축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뭐 당기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내리면서 올리면서 다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어깨뼈가 앞쪽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난 팔을 여기까지밖에 못 들겠죠. 못 드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더 들어요. 그러면 뚝뚝 소리 나는 거죠. 내가 왜 소리 나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이유가 좀 많네요. 직접 봐야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네. 근데 만약에 이게 딱딱 소리가 나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통증 없이 소리 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딘가 문제가 생겨요. 소리 나는 거를 사전에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 잡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몇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어깨 전면을 뒤로 살짝 밀어준 상태도 해보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안 나. 그러면은 어깨 전면부가 약한 거죠.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후면부도 늘어나 있는 거고.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고 뒤로 당겨줘. 이렇게 당겨줘. 그 다음에 올리는 소리가 안 나. 그럼 회전근개 약화.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배에 힘 꽉 준 상태에서 팔 들었는데 소리가 안 나. 코어 약화. 더 좋은 거는 전문가의 의견은 굉장히 좋다. 제일 빨라요. 이제 이분은 지금 라운드 숄더는 어떻게 교정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이 교정보다는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이 프레스를 했었을 때 가동 범위가 사실 이 앞쪽으로밖에 밀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프레스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지. 복부 압력을 잘 줘서 받쳐주는 게 덜 다쳐요. 갈비뼈 무게가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얘가 떨어지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복부에서 못 잡아주니까 라운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복부의 힘을 브레이싱을 강하게 줘갖고 안정화시키고 프레스를 하면 팔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안정적으로 견갑골을 잡아주면서 밀 수 있는 거죠. 복압을 넣어라. 자, 바닥에 엎드려서 배로 바닥을 밀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주고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깨 와순 파열로 인한 어깨 비대칭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깨 비대칭으로 인한 어깨 와순 파열이 된 거예요. 네, 내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비대칭이 된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비대칭이 원인이 돼서 와순이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칭을 오히려 잡아주는 게 와순 파열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분한테는 어깨 비대칭이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간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약간 테트리스라 생각하면 돼요. 테트리스. 골반이 한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 무너져. 딸려 내려간 거예요. 얘를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죠. 골반 돌아간 거를 먼저 잡아주면서 다시 아래서부터 빌드업을 해줘야 어깨 비대칭이 개선이 되고 어깨 비대칭이 개선이 돼야 이두근을 다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와순 파열을 해결할 수 있다. 부상을 당한 것 때문에 비대칭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잘못돼 있었던 것 때문에. 감동했어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확합니다.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쉬는 게 맞나요? 운동을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쉬었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조금씩 계속 움직이면서 자가회복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게 무식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쉬는 게 맞는 건지. 몸의 회복에 달렸어요. 만약에 내가 손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보통은 한 일주일 안에 끝나요. 그러면 일주일 뒤부터는 움직여도 돼요. 너무 오래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딱하게 굳어진 혈종, 그 다음에 리모델링 되면서 엉켜있는 조직들이 늘어나지 않고 유착이 돼요. 3, 4일 정도 지나면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행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지만 면 뽑을 때 당겨줘야지만 얘네들이 일자로 정렬이 되잖아요. 똑같아. 근육이건 신경이건 인대 조직이건 당겨줘야 정렬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써줘야 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어디가 끊어지거나 그랬는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끊어지면 안 되죠. 아니 혹시 또 네. 왜냐하면 또 댓글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뭔 개소리냐. 그럼 여기 뭐 뼈가 부러졌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근육 손상은 3, 4일, 인대 손상은 3주, 뼈 손상은 4주, 5주 이상. 아셨죠? 자, 모르면은 제 채널에 와서 댓글 남기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무식해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난 무식하기 때문에 난 그냥 움직였다. 근데 네. 움직인 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여기 있는 분들 저한테 다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두건염 생겼을 때 재활 운동이나 이제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건염 같은 게 생겼을 때 이 염증이 생긴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대부분 이 광배근이라든지 이제 소흉근이라든지 뭐 쇄골화근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만져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만지지 말고. 네, 이두를 만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어깨까지 동반해서 약해질 수 있다. 주변 조직을 풀어주고 최대한 이두를 만지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괜찮다. 테니스 엘보 와서 네. 운동을 쉬면서 나았지만 요즘도 빡세게 하면 그 부위가 다시 뻐근하네요. 인대 관절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까로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골프를 제가 치니까 엘보가 오기는 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네. 삼두랑 전완근 쪽을 많이 풀어주고 그다음에 광배 쪽을 좀 많이 풀어주는데 보통 이제 테니스 엘보 왔을 때 보면은 막 여기 아픈 데만 막 이렇게 주무르신 분들 많아요. 까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완근이나 이런 데 풀어주는 게 빠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면은 이쪽에서 팔을 이렇게 펼 때 이쪽에 걸리는 텐션은 뒤쪽에 극하근부터 시작을 해요. 극하근을 천천히 요렇게 근데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이 팔에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극하근을 부드럽게 풀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팔을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할 때 훨씬 부드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손목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해라. 이렇게 펴주고 주먹 져서 얹고, 다시 펴주고 주먹 져서 야, 돌아오고. 이건 진짜 테린이 골린이들이 엄청 펴고. 좋아하겠다. 아, 그러니까 손목이 가늘어서 손목 힘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고. 듣기만 해도 내가 찌릿하고 밀 때도 손목 잘 꺾이고 유리 손목이라고 하죠. 그걸 또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복부부터 시작해서 중하부 승모근, 능형근, 그다음 회전근개, 삼두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강화하면 되는데, 손목을 위해서 거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캐트벨 리버스로 잡고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올렸다가 내리고 손목에 힘을 버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죠. 잡고 이거 무거운데요? 무겁죠.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거 딱딱 소리가 나는데? 여기 힘을 주고 여기 빼고 올리는 거죠. 짚고 팔꿈치 밀면서 올렸다가 천천히 앞으로 버티면서 내려주고. 쉽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등 쪽.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데드하고 스쿼트를 하는 게 좀 겁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대체가 되십니까? 대체가 안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안정성 훈련들을 더 해주는 거죠. 데드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햄스트링의 컨트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햄스트링 컨트롤 하는 연습들을 처음 활성화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레그레이즈 하는 것도 등짝을 안정화시키고 햄스트링을 조절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누운 상태에서 레그컬 같은 걸 통해서 햄스트링 활성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스쿼트를 하고 싶다, 데드버그 같은 거 통해가지고 네, 그렇죠. 허리 더 안정화 빡 하게 해주고 안정성을 높인 상태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돼요. 아예 안 하면은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리는구나. 네. 무식한 방법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조심을 하고 막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은 사실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 물론 그건 있어요. 막 급성 디스크 통증이 왔다. 그런 건 안 되지. 그럼 이게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걸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막 뭔가 막 질리고. 막. 그거는 그건 아닌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닌데 그냥 이제 저의 경험상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봐왔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
그거를 전달을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해도 되는지는 정말 전문가의 전문가하고 의견을 얘기를 상의를 해보고, 하고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 허리에 통증이 와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크로스핏을 쉬어야 할까요? 최근 허리 통증이 와서 쉬어야죠. 베드를 잘못 들고 나서 허리 통증이 있는데 어떤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허리에 뻐근함이 있다고 비틀거나 오히려 막 뜨거운 걸로 풀거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미 통증이 있다는 거는 허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여서 주변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뻐근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어느 정도 움직이면은 알아서 제자리에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3일 이상 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낫죠. 오케이 3일 이상 어. 무조건 병원. 무릎에 물 찬 거 같으면 어찌해요? 물 차고주세요, 지하에. 지하에 물 차... 빼야죠. 네. 물이 차는 원인들이 있어요. 네. 무릎은 이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뜨거워져. 그걸 식히려고 냉각수를 많이 때려 붓는 거예요. 빨리 그 열을 식혀주면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운동하고 나서 이완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차요. 이완은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평상시에도 관절낭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분비 흡수가 잘 된다. 그럼 근데 진짜 물을 빼긴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막 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막 주사기로. 오래돼서 고인물이구나. 거의 이제 젤라틴 성분처럼 바뀌게 돼요. 끈적끈적하게. 오래되면 몇 번 뽑아서 새로운 물이 나오고 걔네들이 흡수되게끔 해줘야지만 괜찮아지는 건데 구독자분들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빼고 부드럽게 움직여만 줘도 괜찮아져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발목 인대 파열, 발목 인대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발목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목이 이렇게 파열이 되거나 많이 다쳤다. 네. 그럼 이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은가요? 발목의 인대들이 굉장히 얇아요. 네. 그냥 다 끊어져 버려요. 결국 인대가 끊어졌으면 뭘로 잡아야 돼요? 근육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수술 받으시고 잘 고정을 해주시고 적어도 체중을 실는 관절은 3주 정도는 안정화를 취해줘야 돼요. 3주 정도부터 7주가량 재활을 받으시고 나서 제대로 체중을 실어주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네. 엄청 길죠. 이거 발목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요. 오래. 제대로 딛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체중을 실어주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요. 30%, 50%, 70%, 80% 점차적으로 좀 증가시키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축구할 때 너무 이렇게 발을 세게 집어넣지 마세요. 3개월 차시면은 런지에서 제자리 일어서기 뭐 이런 정도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 같이 해주면은 한 발 서기가 좋거든요. 한발서기가 좋답니다. 여러분. 한발서기는 얼만큼 하는 게 좋아요? 한 발 서기는 한 발 선 다음에 30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땅집기 같은 거 있죠? 한 발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좋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 원래 강도의 7, 80%를 하려고 몸을 푸는데도 몸이 안 풀리면 그날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항상 운동을 하시길래 여쭤봅니다.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던 안 좋던 일단 그냥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대신 고반복으로 좀 저중량으로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쉬는 시간을 좀 짧게 갖고 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처질 시간이 없어. 왜 그러시죠? 어디 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 이게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는 우리 몸의 신경계 반응들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은 피로도가 확 늘어요. 오히려 고반복으로 쉬지 않고 해주면 자꾸 반응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역치를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활성도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역시 무식한 게 답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고 이제 아는 게 힘인 사람인 거죠. 그죠? 신기해. 네. 창과 방패 대결 같아. 그 몸으로 이걸 다 체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책을 뭐 읽지를 못하니까. 난독증이 있어요. Just do. 하세요. 네, 하세요. 만성 정도의 부위라면은 재활의 최소 기간과 주 몇 회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만성이라는 거는 적어도 2주가 지나면은 보통 만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이 만성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반년 단위 연 단위 지났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됐을 때는 내가 재활을 몇 회 정도 해야 되냐? 저는 주 4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4회 이상은 해야 그나마 재활 운동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더 중요한 거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잘못된 방향이면은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좋아지기 어려워요. 운동하고 근육통이 진짜 엄청 심한데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근육통이 우리가 근육 운동하고 그런 부산물들이 많이 이제 끼어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을 많이 끼어있어요. 네, 순환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심하게 껴있으면 살짝 긁어주는 게 네. 그리고 또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그냥
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찌꺼기로 남아있어서 계속 괴롭히게 돼요. 부드럽게 움직여줘라. 일반인 분들이 만약에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달리기를 하는 게 근데 제일 저는 좋다고 배웠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차병원에 그 교수님한테 그걸 배워왔어요. 달리기를 1시간 동안 진짜 걷는 속도처럼 천천히만 뛰어도 되게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진짜 연구 결과예요. 편안한 속도로 4.6 정도로 해서 거의 걷다 뛰다시피 하는 네, 정도로 맞아요. 한 적어도 40분 이상 걸어주면은 몸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젖산들이 간에서 다 분해가 되죠. 불균형? 불균형에서 뭐? 이거는 전문의 찾아가야죠. 이게 불균형이라는 게 내가 어디가 한쪽이 돌아가 있으면 돌아간 쪽을 해결하려고 보통 이게 반대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2차적인 변형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어디가 불균형이 시작이 된 건지 그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뿌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발에서 불균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골반에서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상체를 보시기 좋아요. 아래쪽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원인과 먼 부위부터 확인하면서 올라오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일반인 분들이 알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잘 찾아서 가시는 게 좋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낭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본인은 좋은데요? 본인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게 재활할 수 있냐라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 뭐 방향성만 맞으면 빠르죠. 근데 빠른 재활보다는 바르게 재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를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오, 언어율이 좋은데요? 네. 라인이 지렸습니다. 지셨어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재활을 해갖고 회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망가진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회복하는 거, 살을 빼는 거에만 너무 약간 집착하는 것처럼 하는데 망가뜨린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막 한두 달 만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않죠. 너무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빨리 나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조금 나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반인 분들이면 특히 더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네. 역시 너무나 네. 역시 감사합니다. 까로 문쌤 재활 Q&A. 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 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회식할 수 있겠는데요?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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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